상상한 대로 설계하고 상상한 대로 만든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는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발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체계적으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한 상상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아직 불을 밝히고 있는 광진 정보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 주변 생활 공간에 마련된 무한 상상실인데요. 2013년 9월에 개소한 광진 정보도서관의 무한 상상실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상상력을 활성시키자는 의미를 담아 고고 스토리 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스토리텔링 수업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광진 정보도서관을 잘 이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가 붙은 게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신청을 했죠. 현재 국내 이야기 산업에서 각각의 콘텐츠들 장르별로 지금 어떠한 추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사람들은 다 스토리텔링형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온 것들을 다 이야기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 또 자기가 상상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그 이야기 산업들인데,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산업들인데, 그 산업에 쓸 수 있는 소재, 이야기 소재로 한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보자. 이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토리 창작은 특정 소수 전문가들의 활동에 지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최근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무한상상실의 스토리 창작소에서는 창작 기반이 취약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야기 구성법을 전수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자서전 쓰기와 청소년 독립영화 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꿈과 재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그냥 여러분 트리트먼트 대충 써오셨지만 그 트리트먼트 상태는 플롯이 정교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의 모티프의 선두를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공간 배치를 달리할 수도 있고, 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게 더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역점 상황, 도치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플롯이 그걸 보완을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이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있어요. 신화의 이미지라든지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뭔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의 순서라든지 모티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해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영웅의 일대기는 소설이나 영화의 오랜 서재입니다. 특히 신화 속의 영웅은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늘 무언가에 이끌리거나 타인 또는 자발적으로 모험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신화 속 영웅들의 일정한 패턴을 단계별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화 종교학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자로 불리는 조셉 캠벨. 조셉 캠벨은 17개 단계로 전 세계 산지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원형적인 이야기들 분석을 해보니까 이 17개 단계로 진행이 되더라. 이것을 밝혀낸 거죠. 영웅의 여정을 17단계로 나누어 스토리를 분석한 조셉 캠벨.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흐름을 더욱 깊게 느낌으로써 스토리를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등을 집필한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조셉 캠벨의 17단계 여정을 12단계로 축약해 정리했습니다. 보글러의
영화의 스토리 구성 12단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영화 쿵푸 팬더. 경사났네. 내 아들이 국수를 보면서 보다니.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모르지. 누구야? 저요? 저 우주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대한 용의 전사다. 너 하나만의 그놈을 막을 수 있어? 이곳에서 우구의 대사부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지. 여기가 바로 쿵푸의 산실이다. 이제 네 거야. 잠깐. 이걸 열면 무슨 일이? 아무도 몰라. 전설에 의하면 나비의 날개 소리를 듣게 된대.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기요, 보세요. 안 돼. 그건 특별하게 만들려면 특별하다고 믿으면 되거든. 혼자 독학했어? 국민들의 무한한 재능을 성장시키는 고고 스토리 창작소. 이번엔 보글러의 12단계 스토리 원리를 한국 영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영화 관상의 줄거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상 이야기를 제가 대충 해볼게요. 처음에 영화가 딱 시작된 영화가 진짜 보여주는 그 장면과 쇼트를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강호가 내경이죠, 내경. 그 다음에 처남이에요, 패머니. 그러면 처남이니까 그 나머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 가족사가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내경과 패먼과 내경의 아들이 진영이 세 명이 산속에서 살아요. 산속에서. 난 가시란 말이오. 어느 날 내경에게 기방주인 연홍이 찾아옵니다. 내경이 천재 관상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찾은 것인데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면 내경을 한양으로 데려가 돈을 벌어보기 위한 계획이죠. 스토리 원리의 2단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경과 팽헌은 연홍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기방에서 관상을 보며 점점 명성을 얻어가는데요. 평범했던 삶에 다른 변화가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사주부려 관상이고 관상부려 이 눈치다 눈치. 꼭 귀 뒤에 수골이 높은 것이 사고 한 번 없이 이런까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종서가 내경에게 살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관상만으로 알아내라는 명이 내려지고 내경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부인을 왜 죽였어? 뭐요? 내외의 상을 맞춰보니 참 그간 어찌들 참고 사셨는지.
배짱, 아집, 김종서와의 만남.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주인공의 여정에 있어 협력자나 적대자를 마주하는 6단계입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이죠. 예, 대우처럼 용맹하고. 이러한 주인공의 여정 12단계는 영화 아바타, 반지의 제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미국의 영화 산업이 성공한 이유는 기술력도 있지만 탄탄한 스토리 구성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와는 좀 달라요. 해피엔딩이라면 각자가 꿨던 꿈이 진짜로 보상이 그 꿈이 결실로서 보상이 오는 것이고,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은 각자가 꿈꿨던 그 희망이 다 훼손되면서, 아주 극적으로 훼손되면서 고통스러움을 넘어오는, 이 훼손이 극적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고 들었는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회가 거듭할수록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익했는데, 예를 들면 그 플롯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희생을 치르는데 그 대가가 클수록 긴장감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글을 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유념해서 쓰면 대중들한테 훨씬 더 긴장감을 주고 또 박진감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배웠으니 이번엔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죠? 각자의 상상력에 스토리 구성 단계를 접목해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보는 시간인데요. 그 두 개의 아이디어와 한 개의 트리트먼트를 다 발표해 주시고, 아직 뭔가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 그 아이디어까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스토리란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제의 의도와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토리가 갖추어야 할 핵심은 바로 등장인물의 관계인데요.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에 얽힌 이야기를 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죠. 요즘에 너무 스마트폰도 발달을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검색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뇌 구조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은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가야지 되는 세상인데 아이들은 점점 창의력은 떨어져 가고 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스토리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너무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모든 걸 다 검색으로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보다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주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의 포맷과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론적인 부분을 알면 막연했던 이야기의 구성을 더욱 탄탄하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론을 듣고 이제 창작을 좀 시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틀이 머릿속에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글을 쓸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은 어설플지라도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글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론을 배운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를 하나를 잘 만들면 이게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이 영화로 잘된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영화화가 성공을 하면 영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관 산업으로 또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진 것은 뭐 캐릭터 산업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뭐 음악 산업이나 만화 산업이나 뭐 또는 테마파크 산업까지 이렇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서 그 이야기를 창작하는 일로 좀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야기로 세상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로서 그리고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서 이제 우리가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의 콘텐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국민들의 숨은 잠재력과 빛나는 상상력을 응원합니다.